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45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 출신의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생전에 남긴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에 대하여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미스트랄은 1889년에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인 칠레, 안데스 산맥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스트랄은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이때 미스트랄에 이어서 1971년에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블로 네루다를 제자로 만나게 됩니다. 미스트랄은 어린이를 특히 사랑하여 동시 모음집 등 어린이를 위한 작품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스트랄은 이후 칠레 정부의 임명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생전에 남긴 옛날 이야기 신데렐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스트랄이 해석한 신데렐라 이야기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데렐라,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글. 신데렐라는 부엌에서 살았어요. 아궁이 옆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 몸이 재투성이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눈썹이 다 타버릴 지경이었어요. 등이 휘어지도록 넓디 넓은 바닥도 닦아야 했어요. 친구라고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과 끓어오르는 냄비와 네 마리 하얀 생쥐뿐이었어요. 새엄마는 자기가 낳은 딸들만 사랑했어요. 해가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입 맞춰주고 온갖 어리광을 다 받아주었어요. 하녀들이 두 딸을 마사지해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어요. 두 딸은 꼭 끼는 화려한 빨강 옷을 입고서 숨이 막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새엄마의 딸들은 정말 못생겼어요. 때때로 두 딸은 신데렐라를 괴롭혔어요. 야, 신데렐라, 이리 와서 우리 머리 좀 빗겨봐. 예쁘게 빗겨야 해. 허리띠도 좀 매주고 춤추는 것도 좀 봐줘. 가엾은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머리를 따주고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무도회를 열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언니들은 무도회에 갈 준비를 했어요. 신데렐라는 벌써 며칠 전부터 정신없이 바빴어요. 언니들 눈썹을 다듬어주고 목을 마사지해주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춤추는 모습을 고쳐주어야 했거든요. 언니들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해주느라 손가락을 대고 허리를 조여주느라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춤도 걸음걸이도 여전히 뒤뚱뒤뚱 거위 같았어요. 마침내 언니들은 무도회장으로 떠났어요.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고요한 밤이었어요. 콩콩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신데렐라는 부뚜막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신데렐라의 슬픔을 달래주려는 듯 타닥타닥 불꽃이 튀어올랐어요. 네 마리 생쥐도 조르르 달려와 신데렐라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에게는 요정 데모가 있었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요정이었어요. 하인들이 꿈을 꾸며 고요하게 잠이 들었을 때 살그머니 요정이 나타났어요. 오, 나의 딸 신데렐라야, 내 마음을 열어다오. 무도회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래서 울고 있는 거 아니니? 가엾은 신데렐라가 대답했어요. 저는 새까만 숫의 딸이에요. 새까만 새들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통 뒤덮고 있는걸요. 요정이 숨을 불어넣어서 새까만 새들을 날려버렸어요. 신데렐라는 눈송이처럼 새하얗게 되었어요. 요정이 신데렐라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바라보았어요. 그때마다 금빛과 진홍빛, 붉은빛 천이
신데렐라의 몸을 감쌌어요. 아, 대모님, 마차도 없는걸요. 잠깐 기다리렴, 내 딸아. 아, 대모님, 하인들도 없는걸요. 하인들도 오고 말고, 내 딸아. 아, 그런데 마부들은요? 잠깐 기다리렴, 내 딸아. 4마리 하얀 생쥐가 키 크고 멋진 마부가 되었어요. 푸른 도마뱀들이 근사하게 차려입은 하인들이 되었어요. 굴러다니던 호박과 진주빛 조개 껍데기가 아름다운 마차가 되었어요. 내 딸 신데렐라야, 너는 방금 막 새로 태어났단다. 못된 내 새엄마도 너를 못 알아볼 거다. 이제 무도회장으로 가거라. 가서 물고기처럼 가볍게 춤을 추어라. 하지만 자정이 되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한다. 새로운 날이 고개를 들 때 마법은 끝이 나기 때문이란다. 호박마차는 쏜살같이 달렸어요. 마침내 신데렐라는 왕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도회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무도회장에는 1000개의 램프가 빛나고 있었어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어요. 밤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도회장 한 가득 넘실넘실 춤이 이어졌어요. 마치 왕궁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열정적인 밤의 무도회에 왕과 왕자도 참석했어요. 파도처럼 사람들이 줄을 맞춰 춤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음악 소리가 멈추었어요. 웬일인가 모두들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바로 신데렐라였어요. 신데렐라는 황금빛 구름처럼 우아하게 무도회장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왕자는 춤추고 싶은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영혼을 내주듯 다가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자와 신데렐라에게 쏟아졌어요. 두 사람은 2개의 불꽃처럼 사뿐사뿐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춤을 추었어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신데렐라는 춤을 멈추고 놀란 사슴처럼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동이틀 무렵 언니들이 돌아왔어요. 언니들이 떠드는 소리에 온 세상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부엌 구석에 있던 신데렐라가 무도회가 어땠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심술궂은 언니들은 찬란했던 무도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열정적인 음악과 낯선 공주의 이야기도 했어요. 공주가 무도회장을 떠나자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왕은 다시 무도회를 열었어요. 이번에도 심술궂은 언니들은 진홍색 마차를 타고 떠났어요. 가엾은 신데렐라는 혼자서 부엌에 남아 있었어요. 너무나 가고 싶어서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요정 데모가 도착했어요. 요정은 다시 신데렐라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별이 수놓인 밤처럼 찬란한 아름다움이 드러났어요. 생쥐들과 푸른 도마뱀들과 날쌘 호박으로 이루어진 마차가 다시 한번 빨리 달렸어요. 신데렐라는 왕자에게 나아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왕자의 떨리는 마음이 손에서 느껴졌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사랑에 빠진 왕자와 신데렐라는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어요. 두 사람을 바라보는 아가씨들은 한숨을 쥐었어요. 신데렐라는 꿈을 꾸는 듯 했어요. 깨어날까봐 두려웠어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로 완벽한 세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꿈에 취해서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그만 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다음 날 왕궁에서 40명의 신하들이 나왔어요. 큰 소리로 임금님의 명령을 소리쳐 알렸어요. 왕의 무도회에 초대받았던 아가씨들 모두 이 유리구두 한 짝을 신어볼 것을 명하노라. 왕자는 바로 이 구두의 주인과 결혼을 할 것이다. 모두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집집마다 아가씨들이 아주 작은 그 구두를 신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드디어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으로 왔어요. 언니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세상에 둘도 없는 구두를 신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자 신데렐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아몬드같이 조그만 발을 내밀었어요. 심술궂은 언니들이 비웃었어요. 신데렐라의 조그만 발이 유리구두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심술궂은 언니들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고 걸음을 옮기자 언니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해지더니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날 아침 왕자는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던 제투성이 아가씨, 어머니는 없었지만 하느님의 가난한 딸이었던 착한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미스트랄이 들려주는 신데렐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독일의 그림 형제 판본과 프랑스의 페로 판본이 약간씩 다릅니다. 미스트랄은 페로 판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림 형제 판본은 좀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삽입되지 않았네요.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무난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